일본 역사라고 하는 가마쿠라 바쿠오와 신풍이라고 하는 가미가제는 고려 모신 정권과 몽골의 항쟁 시기로 이들의 연관성을 밝혀봅시다. 가마쿠라 바쿠오, 일본서기 원문 내용 중에 가마쿠라 바쿠오는 12세기 말 간토의 가마쿠라를 근거로 하는 무사에 의해 탄생한 정권이다. 하지만 언제 바쿠오가 정식으로 성립되었는가에 대해서는 크게 6가지 설이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본래 바쿠오의 어원은 중국에 있다. 출정 중인 장군의 진영을 가리키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근위대장 고처를 바쿠라고 불렀다. 그러나 가마쿠라 바쿠라고 할 때는 미나모토노 요리모토가 세운 군사정권을 지칭하는 것이 보통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아리아넥스가 바쿠후의 어원을 밝혀드리지요. 바쿠후란 바쿠로, 박터인, 박당을 봉지로 가지고 있었던 제후입니다. 이곳의 역사가 일본 서기에 이입된 곳으로 이곳에서 모신 정권을 일으켰나 봅니다. 자,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동시대에 고려에서는 무신 정권이 등장합니다. 가마쿠라 바쿠오가 관동지방을 근거로 하는 군사정권이라고 했으니 고려의 무신 정권이 기반으로 잡은 것도 비교해보면 아주 재미있게도 지명이 일치될 것입니다. 상기의 무신 정변의 지명 중 화평제와 익양공의 지명을 살펴보면 가마쿠라 바쿠오의 관동지방의 정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전회에서 관동별곡을 자세히 설명한 이유를 이제는 아시겠지요. 화평제, 신증 동국여지 승남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을 인용해 봅시다. 화평이라는 지역에 있는 건물이 화평제와 화평전으로 고려의 인종이 척준경을 회유해 이자겸의 나라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연경궁이 불타 개성부의 경희궁과 수창궁에 기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성에 있었다는 수창궁의 위치가 수상합니다. 참으로 이상하지요. 화평전이 개성부의 신증과 고적에서 인용되어 오는데 화평전과 관계있는 수창궁은 경도인 서울의 소서문 안에 있다고 합니다. 신시개천의 무대 개경개성이 바로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었습니다. 신증 동국 여지 승남을 정확히 읽어보면 현재 한반도의 지리적인 위치가 무엇인가 크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로 지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신 정권의 반란이 일어난 곳이 바로 경도인 서울의 파촉이었습니다. 익양, 무신 정권은 익양공호를 황제로 즉위시켰다고 합니다. 이 지명을 살펴봅시다. 전라도 광산과 평안도 개천의 군명이 익주로, 익주와 익양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왜 광주의 군명을 무력을 사용하는 용어인 무지라고 했을까요? 이곳이 바로 무력으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왕부의 중심, 궁궐이 있었던 곳으로 이곳에 있는 문이 바로 서울의 광화문이 됩니다. 무사정권 가마쿠라 바쿠오가 교원이 된 곳이 관동이라고 했는데 고려의 무신정권 역시 신시개천의 무대에 기반을 두고 있었던 동일한 지역으로 고려 무신정권의 역사를 변주해서 가마쿠라 바쿠오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가미가제, 신풍! 소시적부터 지겹게 들어왔던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조작된 가짜라고 하면 어떨까요? 현재의 역사에서는 여몽연합군이 현재의 일본을 침공했다고 조작했는데 실제로 여몽연합군이 공격한 대상이 누구였는지 역사의 진실을 밝혀봅시다. 우선 원나라의 정체부터 살펴봅시다. 원나라의 의미, 제2회 조선을 대표하는 국명인 조대명에서 원나라의 주인공은 몽골이 아닌 고려라고 했습니다. 몽골의 침입으로 송고려 왕실이 피난간 강화의 정체부터 먼저 밝혀봅시다. 경기도 강화의 조천대를 인용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강화의 조천대가 있었던 근처의 부병루는 평양의 명성지입니다. 그러면 평양의 형성을 인용해 봅시다. 강화에 나오는 부병루가 평양에도 등장합니다. 강화의 부병루와 평양의 부병루는 동일한 장소였습니다. 도대체 역사의 진실은 무엇이었는지. 자, 다시 강화의 형성으로 돌아와 대부가 말하길 소선청원로 부병루는 장강에 임하였고 영명사는 드높이 걸쳐 있네. 물적이 모였으니 강 이름이 대동이라. 해 맑고 넘실넘실 번쩍에 출렁출렁 호경을 안고 풍수를 모아온 듯이라고 했습니다. 강화의 부병루가 현 중국의 지명 장강에 임하였고 강화에 흐른 물 강 이름이 대동이라고 합니다. 대동은 평양의 지명입니다. 장강은 긴 강이면서 장성에 흘렀던 강이 또한 장강이 되기도 합니다. 강화의 형성에 나오는 호경의 지명을 살펴봅시다. 황제국 주나라인 서주의 수도였던 호경이 평양이며 그곳이 강화에 등장했습니다.
이렇듯 고려가 천도한 강화가 평양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모신 정권을 제압해서 천하를 다시 장악하고 원나라가 되었던 것인데, 역사 조작으로 인하여 몽골이 원나라로 둔갑했던 것입니다. 원태조는 고려의 원종이십니다. 고려의 원종시대 강화의 모신정권이 종말을 구했습니다. 고려 황제의 원종의 한자를 잘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나라의 원으로 이분이 바로 원나라의 주인공이셨던 것으로 그분이 돌아가셔 묻힌 능호, 소릉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소천, 소송, 소양에 있는 능이 소릉인 것은 지리의 기본 상식입니다. 소천천이 경상도 영천에 등장하는 이유는 소릉이 영천에 있었다는 입증이기도 합니다. 경상도 영천의 군명 순하는 영천의 방명에 등장하는 순훈과 대비되는 지명이며, 귀성이란 하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구지로 이곳이 신시계천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곳에 능호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외의 중심적인 자료들은 송원편에서 모두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풍인 가미가제의 비밀. 자, 우선 몽골 역사 연표의 요약본을 인용해 봅시다. 1271년 원세조가 즉위하는데, 이 분이 강화인 평양의 대원 지역을 기반으로 모신 정권을 중앙조정에서 몰아내신 고려의 황제 원종입니다. 이렇듯 중앙조정에서 쫓겨난 모신 정권의 투장이 양양과 삼별초의 항쟁이었으며, 이들의 마지막 항쟁이 바로 가미가제로 현 일본에 조작 이입된 신풍의 비밀입니다. 상기에서 여몽연합군이 쳐들어가고자 했던 일본의 정체와 여몽연합군의 직결지 마산의 지명을 밝히면 현재 일본 열도에 조작 이입된 신풍의 비밀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정체.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침공하는 동시기에 원나라는 임안과 광주에서 송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이제 이들의 지명을 먼저 분석해 봅시다. 임안, 항주의 다른 이름이 임안으로 남송의 수도였다고 합니다. 임안의 흐른말이 임강, 임하입니다. 경상도 안동의 고읍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역사 속 안동의 근처에 흐른 임하를 곡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곡성의 군명을 밝혀보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군명이 곡성으로 서원과 서주는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이며, 서주의 지명을 찾아봅시다. 충청도 서산이 서주로, 충청도 서산의 군명 부성은 또한 부평에 있는 성이기도 합니다. 부평과 강원도 금화는 부평의 군명이 중복되는 동일한 지명으로 부평의 군명 길주는 초계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곡성의 군명인 경기도 파주의 군명 원평은 또한 원주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원주의 군명 선안과 송도는 동일한 지명의 다른 표기 방식으로 이곳이 금도의 촉이었던 것입니다. 곡성의 군명인 경기도 파주의 산천을 인용해 봅시다. 송주에 있는 산이 송산으로, 송천이란 촉의 이름인 송도로 임하가 촉의 근처에 흘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의 수도였다는 임안으로 바로 직행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해의 군명의 금주로 김해의 군명 임해는 임주가 되며, 임주는 남성의 수도였다는 임완과 동일한 지명이 됩니다. 김해에 있는 성이 금성으로 이 지명의 정체를 밝혀봅시다. 한성부의 형성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성부의 형성에 등장하는 금성천부란 천하의 중심이 있었던 곳으로 무신 정권의 잔류 세력들이 천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동한 것이 남성으로 조작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광주 애산만 전투에서 남성이 멸망한다고 합니다. 광주, 광평은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평강의 군명이 광주인 광평으로 강원도 평강을 강성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단성의 군명이 강성으로 단성의 군명 귀성이란 하나라 우인 김수로왕의 무대 천부가 있었던 구지이기도 합니다. 원이 공격한 남성의 임안과 광주가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천하의 중심 천부가 있었던 곳의 지명이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나라의 근본인 일본입니다. 고려 원조정이 공격했던 남성의 무신정권 잔재 세력이 있었던 임안과 광주가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로 이곳이 천부가 있었던 천하의 중심 나라의 근본인 일본으로,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을 현재의 일본 열도에 승패의 결과를 역으로 전도시켜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풍의 비밀로 신풍인 가미가제는 없었습니다. 마산의 비밀. 그러면 여몽연합군의 세력이 직결한 마산의 정체를 밝히면 저자의 설명이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경상도 동래의 산천을 인용해보자. 마주에 있는 산이 마산으로 대마도란 마주가 대하고 있는 곳의 지명입니다. 현재의 지리적인 위치로 보았을 때 저 남해에 있는 마산과 일본 열도와의 가운데에 있는 섬인 대마도가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 맞는 것 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증 동국여지 승남에서는 마산이 경도인 서울에 있었다고 합니다. 충청도 한산의 군명이 마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한산의 정체를 살펴봅시다. 충청도 한산 팔경의 일부를 인용합니다. 마읍에 있는 산이 마산으로 웅진이란 충청도 공주의 군명입니다. 충청도 공주와 경상도 웅천은 웅천의 군명에 중복되는 동일한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마산이 지명인 한산 팔경의 하나인 충청도 공주의 봉수와 누정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충청도 공주의 봉수에 나오는 월성산의 월성은 천왕님이 계셨던 경주의 군명입니다. 충청도 공주의 누정에 나오는 금강루의 금강은 초기에 흘렀던 강의 이름 지명입니다. 자, 보세요. 여몽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하기 위해 집결한 마산이 바로 신시계천의 무대 경도인 서울의 지명이었다고 신증 동국여지 승남은 진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일본 열도는 어떠한 자기들의 역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우리의 것을 훔쳐다가 조작, 이입했던 것입니다. 다음 회에서는 남북조 시대에 대한 진실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